이게 사실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좀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자료에서는 정성평가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예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종교평화지수, 종교평화의 수준을 다 가늠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패널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평상시 어떤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접을 통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 정우수 박사님도 또 그런 부분에 앞에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제 기왕 준비된 제 글을 제가 같이 한번 보시고요. 또 이어서 유영도 선생님이 다른 내용으로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는 평화로 종교일기라고 제목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얘기할 생각을 했고 작년에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또 오늘의 토론을 위해서 살을 좀 붙여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합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만 거리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여기 정성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분 지금 박문수, 윤남진 두 분 선생님도 이게 중요한 분이에요. 저는 종교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기본 관점이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건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똑같이 현대인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종교 그러면은 개인의 내면이나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양성에 대한 공감과 감성 이런 것보다는 동일한 교리 체계를 고백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인간 집단에 속하는 행위 정도로 종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무슨 교회 안 나가고 정기적 의례에 참여 안 하면 종교인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 특정 교리 체계를 인정해야만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곤 하는데 종교를 일종의 사물화시키는 과정이죠. 이 펜트웰 스미스라는 종교학자가 종교의 물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은 종교를 더 사물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사물의 법물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종교에 참여해야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속은 아무리 종교적이라도 그런데 안 가면 저 사람 종교인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데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종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적인 모습을 더 부각시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종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동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를 사물화시켜서 보는 순간 갈등과 대립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타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세 자체가. 종교로 인한 갈등은 늘 잠복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러다가 자신의 내면을 표출해야 될 상황에 처하면 다른 종교나 문화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촉발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평상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물상화시키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실제로 이 종교의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평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이 큰 사람은 자연스럽게 종교를 평화의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터진 사건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종교의 자세가 어떤지 그 내면을 좀 패널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종교평화 지수는 기본적으로 이 소극적 평화 중심의 양적 평가 방식을 취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하려면 종교인 간에 또는 종단들 간 갈등과 평화 정도를 수치해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일반 세계 평화지수나 한반도 평화지수, 한국사회 평화지수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화지수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교평화라는 말을 하려면
이 종교라는 게 그럼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아까 김재환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비나 사랑이나 박애나 인이나 이런 것은 내적 자세 문제, 자세가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소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이쪽 매너에 보면. 비종교인이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와 종교인이 이기적 행동을 했을 때 가령 어느 것이 더 종교적이냐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무신론자 내지는 비종교인인데 굉장히 이타적 타자에 대한 공감적 감성이 큰 경우가 있는데, 많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종교인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기적 욕망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개신교인에게 물으면서 어떤 것이 더 예수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응답하는 정도로 이미 한국이 잠재적 갈등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질문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개신교인에게 가령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김홍도 목사의 부자 세습, 이런 것이 어떤 게 더 예수적이냐, 이런 걸 물어서 이렇게 좀 사람의 내는 가치와 관련된, 종교적 가치와 관련된 것을 좀 사회화시키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각 교회나 종단에서 화합이나 평화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재정 수출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종단의 대표적 있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좀 대강이라도 파악을 해서 우리 지수안에 일부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중치를 얼마나 둬야 될지 관련해서 논의도 필요하지만, 다른 평화가 아니라 종교 평화 지수를 측정하는 작업인 만큼 타자와의 관계성 또는 종교의 내적 정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를 하려면 좀 더 전문가의 직견을 좀 알아보는 그 이른바 델파이 조사가 필요하겠죠. 목사나 신부나 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오늘 한국의 종교 평화의 정도를 예측하도록 하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서 그들이 종교를 물상화하는 정도, 사정경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를 직접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이들을 다 또 절충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이런 내적 평화의 정도의 변화와 추이를 매년 좀 검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숨은 내면을 좀 잘 부각시켜줘야 이게 진짜 종교 평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 강훈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입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종교인의 종교관도 역시 종교인이나 평화의 정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비종교인의 타자에 대한 자세 및 공감적 수용의 태도도 지수화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친종교적 비종교인의 평화관 내지 종교관, 또는 반종교적 비종교인의 종교관과 평화관, 이런 것도 글쎄 이거는 정말 항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 이런 비종교인의 종교 내지 평화관이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언론에서 종교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그 상당수 종교 담당 기자들이 비종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보면. 근데 결국은 이 비종교인이 종교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일반적 양식에 따라 판단하고 보도를 하는데, 그것이 평화의 사례로 보도될 수도 있고, 기자의 관점에 따라 또 이 갈등의 사례로 보도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템플 스테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할 때 기독교인이라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 기자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계 템플 스테이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계 신문이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또 그것을 이제 갈등의 사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템플스테이를 찬성하는 어떤 기독교인의 기사가 실렸다고 할 때 그런 것을 또 평화나 조화의 사례로 봐야 되는 거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려지느냐에 따라 사건은 같은데 이 지수 속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지수 제정하는 주체가 보는 갈등과 평화의 기준을 좀 더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 하에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기준 하에 갈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면서 저는 이 종교 평화를 좀 가치론적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한 몇 줄 정도를 이것이 평화다. 누가 그 반론을 제기했다고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갈등에도 창조적인 갈등과 수모적인 갈등이 있다. 여기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갈등과 평화의 종류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미래를 내다본 창조적 갈등과 어떤 문자적 교리를 지키기 위한 수모적 갈등도 구분해야 한다. 가령 이른바 아쇼카 선언을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것이 대체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불교 종단 안에서 특별히 조계 종단 안에서 반대 목소리도 그것 때문에 많아져서 불교 신문 안에서는 요새는 조금 다시 잠잠해졌지만 한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종단의 갈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은 평화의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우리가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이제 이 지수제정 주체가 좀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그러면 우리 불교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종단 내부적 갈등이지만 창조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 가중치를 갈등 쪽에 두기보다는 평화 쪽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갈등의 구와 평화 정도를 구분해야 하겠다. 제주도 지금 강정마을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한 문제를 두고 한기총과 이런 NCC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갈등인지 도대체 평화를 위한 일에 서로 협력하는 건지 형사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지의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실제로 보도되는 일들의 내면을 보면 이게 정말 종교적인 건지 아닌지 말은 종교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벌어지는 갈등도 당연히 종교 갈등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욕망의 분출인 사회적 갈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가 사실 언제나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 지수 수치를 한번 처음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그게 무슨 저마다 자기식대로 판단해버리면서 오히려 저희 뜻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력적 평화, 무력에 근거해서 침묵한다고 다 평화만이 아니니까 양보와 배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적극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은 오히려 평화 속에 포함시킬 필요라는 기준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신교회나 가톨릭,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좀 더 문제가 되지만 이단 문제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할 때 이단 규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동일 종단 내 갈등은 갈등의 사회인지 평화의 근거인지 그렇다면 이럴 때 기준은 사회적으로 반윤리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교리에 근거해서 이단 논쟁을 하고 벌어지면 이것은 그런 걸 갈등으로 쳐주지 말자 이런 거죠. 아니면 포함시키더라도 아주 가중치를 낮게 두어서 실제로 정말 우리 자기 희생적 그다음에 양보와 배려 포용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적극적 자세를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두고 높게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평화지수, 세계 평화지수나 한반도 평화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종교에 의한 평화이든 일반 사회적 평화든 평화라는 것 자체에서는 공통성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평화지수도
기존에 발표된 다른 평화지수가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종교평화지수에 반영해서 일부 점수를 우리 지수를 제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일단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실 여기 주체가 한국종교연합에서 종교평화지수를 발표하는 주체가 되고 또 연구자가 몇 명이 어떻게 연구했다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좀 더 종교인 비종교인 이 모두가 한국 사람이라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종교평화지수려면 이 발표 지수 제정 주체가 종교인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합해서 지수 제정 내지는 발표 주체가 되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최하는 기관은 한국종교연합이지만 연구하고 발표하는 주체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계가 다 연합한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 연구 주체를 종교인으로만 제한하거나 하다가는 이 종단의 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작업하려다가는 자칫 거짓 평화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평화가 아닌 종교적 교리와 이해관계 휘둘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만수 상임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거론 안 주셨지만 가령 종교평화지수가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체로 대승교계 일각에서 그러겠죠. 참 그런 사람들을 종교의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온 평화적 언어가 정말 평화적 언어인가 이런 우리들 그냥 저 기준을 가지고 좀 구분해서 배제하거나 약화시킬 것은 약화시키고 부각하고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켜서 특정한 목적은 평화지수가 되면 좋겠다. 아무튼 가만 생각할수록 형식적인 지수가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야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 3 페이지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봤습니다.